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오래도록 외국에서 살다가 몸이 아파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익숙할 줄 알았던 내 나라가 어쩐지 낯선 타국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과 말은 통하지만 마음은 자꾸 멀어졌고 고향이라 믿었던 이곳에서 오히려 외로움이 짙어졌습니다. 30년이라는 공백은 생각보다 컸고 내가 떠난 사이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더군요. 하지만 하나하나 다시 배워가고 부딪히며 익숙해지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들면 고향이라는 말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디든 처음은 낯설고 어색한 법이고 결국은 적응하기 나름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은퇴 이민자들이 귀국 후의 삶에서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장소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익숙했던 외국 생활과의 단절,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진 특유의 속도와 분위기, 관계의 거리감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아래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28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 후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병원 접근성이나 보험 문제 때문에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와 보니 병원도 쉽지만은 않았고 혼자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함께하던 모임이나 교회 활동이 있었지만 한국에선 모두가 바쁘고 개인적이었죠. 자신은 이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외톨이라고 말하며 심한 소외감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는 62세 영호 씨 부부입니다. 태국에서 10년간 은퇴 생활을 즐기다가 손주의 출산을 계기로 한국에 다시 정착했는데 생활 물가와 가족 관계, 특히 며느리와의 거리감에서 큰 벽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손주 때문에 돌아왔지만 실상은 손주만 보고 사는 삶이 되어버렸고 자신들의 삶은 점점 희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국에선 이웃과 매일같이 대화했는데 여기선 아파트 문 밖을 열 일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고립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65세 정혜수 씨는 베트남에서 5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해외에선 내 나이에도 새로 친구 사귀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한국에선 나이 들면 새로운 관계 맺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 씨는 귀국 후 2달 동안은 우울감에 시달렸고 결국 심리상담을 받으며 겨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쁘고 사람들 간의 틈이 좁은 듯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긴 힘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 귀국이 새 출발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고립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 생활에서의 자유로움이나 여유는 한국의 시스템적 편리함과는 다른 종류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이민자들이 한국에 돌아와 낯선 고향에서 어색함과 소외를 동시에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예전 그대로일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사회는 변했고 나도 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제3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자세로 생활 반경을 넓혀야 합니다. 동호회, 재능기부, 평생교육, 걷기 모임 등 나이와 무관하게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활동들을 일부러 찾고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맺기의 방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식 인간관계는 빠른 속도로 깊은 유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시간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향이 더 적합합니다. 해외에서처럼 열린 커뮤니티는 드물 수 있지만 대신 소규모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다가서야 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이민과 귀국 후의 삶은 이중의 적응을 요구합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단해졌던 자신을 다시 낯선 고향에 맞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공간이 아니라 결국 자신 안에 있습니다. 정든다는 건 시간을 들여 익숙해지고 마음을 주는 일입니다. 외국이든 한국이든
삶의 질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지금 그런 길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은 낯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알아가면 그곳은 다시 나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민자들이 귀국 후 외로움을 느끼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낯선 곳에 돌아와서가 아니라 생활 구조의 단절과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서적 고립감은 은퇴 이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건강 문제, 가족과의 재회 또는 경제적 여건 변화 때문인데요. 돌아와 보니 가족이 다가와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는 흩어졌으며 사회는 이미 익숙한 타인들끼리 촘촘하게 얽혀 있어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존 카시오포 교수 유너버서티 오브 시카고는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생존 경보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람과의 연결이 차단되면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등 복합적인 신체적 영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귀국 후 외로움을 일시적인 감정이라 넘기지 말고 조기에 예방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조언 1. 귀국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결을 시작하자. 많은 이민자들이 귀국을 결심할 때 물리적 준비집, 건강보험, 은행 계좌 등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심리적 사회적 연결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은퇴 이민자나 재외 동포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귀국자 커뮤니티, 시니어 귀국 정착 모임, 50 귀향세대 모임 같은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그룹을 활용하면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공감과 정보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집 구하는 팁, 병원 후기, 주민센터 지원금 정보 등 실질적인 정보도 공유되므로 귀국 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고 오프라인 모임도 연계되면 낯선 환경에서의 외로움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실용적인 조언 2. 60세 이상 귀국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기. 서울, 부산, 수원, 대구 등 주요 도시의 50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재취업, 평생학습, 자원봉사, 취미활동,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의 경우 귀국자 재적응 과정, 디지털 기초교육, 시니어 유튜브 제작 클래스 같은 프로그램이 매월 열리는데요.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기술도 배우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2024년 기준 50센터 참여자의 65%는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43%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만남 모임이 생겼고 27%는 작은 모임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하니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꽤 효과적인 셈이죠. 실용적인 조언 3. 귀국 후 정체성 혼란에 대한 대비 필요. 오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사회에 다시 섞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어는 통하지만 사회의 정서와 속도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년 동안 캐나다에 살다 귀국한 어시 65세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비공식적 위계 문화에 적응하는 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나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사회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활동들, 작은 봉사, 이웃 아이들 대상 영어, 멘토링, 지역 축제 참여 등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한 노년기의 자아 통합이고 인테그러티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노년기에 삶의 의미와 기여감을 느끼지 못하면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죠. 따라서 귀국 후에는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답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마무리 팁. 귀국 후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실용적인 전략은 새로운 일상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산책 루틴 만들기. 동네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하루 30분 머물기. 매주 1회 소모임이나 강의 참석하기. 외출 후 다녀왔습니다. 대신 오늘도 잘 버텼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 걸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자기 돌봄과 일상 적응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결국 귀국이든 정착이든 핵심은 외로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인식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서든 살아가는 건 결국 혼자서 이겨내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는 연습입니다. 낯선 고향에서 다시 익숙해지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기를 바랍니다.